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일상 속 남아있는 의외의 일제잔재 단어에 대해서 발표할 박수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라색과 곤색, 이 두 단어 중에 과연 어떤 단어가 일제의 잔재 단어일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정답을 정하셨다면 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라색이 일제의 잔재 단어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소라와 색이 합쳐진 말을 소라색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늘의 빛깔과 같은 연한 파랑색이라는 뜻의 하늘색이라고 순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곤색, 일제 잔재 단어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셨겠지만 이 정답 역시도 O입니다.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을 풍기는 색, 즉 어두운 남색을 곤색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는 감색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색이라고 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퀴즈를 맞추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앞의 단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일제 잔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일상 속 의외의 잔재 단어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우리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많은 일제 잔재가 남아있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7년 일제는 아시아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알맞은 상태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행한 것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식민지 사회에서 식민 지배 권력의 언어는 식민 사회를 통제하거나 억압, 배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인데요. 식민 지배국의 언어인 일본어가 권위, 정당성, 보편성 등의 상징이 되어 피지배인의 언어인 우리말을 차별 억압하게 되어 결국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곳곳에 남아있는 많은 일제 잔재 단어들은 우리말의 완전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복으로부터 7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의 언어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청산되지 못한 일본의 역사 왜곡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며 우리에게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인의 의식 구조를 완전하게 일본인화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의식과 문화를 통제하려는 본질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어와 의식, 문화를 왜곡시켜 점차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의 과정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일제 잔재 언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제 잔재 언어의 문제는 딱 들었을 때부터 우리말이 아닌 듯한 어색한 단어들도 있지만 일제 잔재 단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일제 잔재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는 일본어 도카타가 변한 말로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노동 인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막일꾼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뽀록으로 요행이라 뜻의 영어 단어 플루크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이는 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난 판국이라는 들통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라입니다. 속이다는 뜻의 일본어 쿠라마스에서 비롯된 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인 우리말 거짓말로 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찌라시입니다. 어지르다, 흐트러뜨리다라는 뜻의 일본어 시라시를 그대로 읽은 말로 주의 주장이나 사물의 존재 가치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하거나 알리기 위해 만든 종이 쪽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낱장 광고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단어는 발음이 일본어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의 단어는 정말 예상하시기 어려웠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도리입니다.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로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융통이나 여유로 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땡땡이 문이 있는데요. 점을 뜻하고 있는 일본어 텐에서 파생된 말로 작고 동글동글한 물방울의 모양을 본떠서 늘어놓은 무늬인 물방울 무늬로 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고가 있습니다. 남아있음의 뜻 한자 잔에 분량이나 액수를 뜻하는 일본 한자 다카가 붙어서 형성된 말로 나머지 액수, 금액이나 물품에서 일정한 액수나 양을 뺀 나머지를 이르는 말인 잔액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래방 18번인데요. 일본 전통예술 가부키의 18가지 기회 중 가장 자신 있는 기회를 18번째에 펼치는 데서 유래된 말로 즐겨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애창곡이나 좋아하는 노래로 순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일제 잔재 단어들이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례는 인사로, 담임교사는 학급교사, 명찰은 이름표, 수학여행은 문화체험여행, 잠바는 버리는 음식, 훈화는 덕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니 좀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했던 많은 단어들이 일본어식 단어라는 사실에 놀라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자주 사용하던 단어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일본어식 단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언어 습관이 우리말의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